자, 수 있는 남자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얼굴이 다 좋아지셨습니다. 웃지 마시고요. 아침부터 이렇게. 아니, 웃어야죠 아침에. 근데 원래 웃으면 이제 복이 와요. 여기 와서 좀 웃으면 복이 와요는 복이- 아시죠? 소문만복네. 웃으면 복이 와요. 그렇습니다. 웃어야죠. 유머 네. 그 어떤 프로그램이었죠. 네, 개그 그랬었죠. 프로그램. 네. 좋습니다. 뭐 그러면 이번 주 기분 좋게 한 이슈 물어볼까요? 화나게 한 이슈 물어볼까요? 저는 기분 좋게 한 이슈 할게요. 있습니까? 화나게 한 거보다 아, 예, 예, 화나는 예. 거 뭐 얘기하면 뭐 합니까? 예, 예, 알려주십시오. 뭐 저는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네. 5급 사무관들 예비 사무관들 교육하는 거 보셨어요? 봤습니다. 아 감동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감동받으셨군요. 저는 야 저게 정말 진짜 공무원 교육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네. 질의응답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답변 묻고 아하. 답변하고 그리고 그 이재명 대통령 성남시장 할 때 저 그거 고등학교 봤어요. 1학년 서영고등학교. 대단하지 않습니까? 봤어요. 책 들고 왔어요. 예. 이재명 대통령 쓴 책 들고 사인 받고 그 학생이 10년 후에 사무관이 됐어요. 사무관이 됐어요. 그리고 질문도 했어요. 근데 재밌었어요. 그걸 예. 보면서 저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여러 사람한테 영향을 네. 미쳤구나 이런 생각이 첫째 들었고 두 번째는 돈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네. 돈이 막이다. 예. 그 얘기했거든. 천사처럼 온다. 오기는 천사처럼 오지만 네. 돈이 막이다. 이건 성남시장 때 직원 조례에서도 했던 말이에요. 아. 기억나시죠, 박지훈 변호사? 예. 그렇게 살았던 사람을 뇌물을 먹었다는 등 이런 윤석열이 그렇게 해서 공격을 해대고 그 악마화하고 이랬던 거 아니에요. 기소를 하고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나온 게 없잖아요. 대장동 없어요. 사건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그 당시에 도지사 하면서 받은 거나 성남시장하고 이러면서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로 저도 그게 감동이었어요. 네. 그 문구가 네. 돈이라는 게 원래 악마인데 네. 천사의 모습으로 당연히 다가오기 그렇게 때문에 오죠. 조심하라. 그러니까 아니 말씀. 자기 집무실에 CCTV를 설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을 무슨 마치 뇌물을 먹은 사람 것처럼 그렇게 검찰이 기소를 하고 이런 짓을 하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조사를 하고 그렇게 뭐 탈탈탈 털었다고 없어 하잖아요.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 게 나온 게 아직까지도 없어요. 별로 없어요. 옛날에 저수지에 돈을 묻어놨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예. 그거 다 없어졌어요. 사라지고. 이거 없다니까요. 근데 그런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그렇게 하고 본인은 내란 일으켜가지고 조사를 하면 나오지도 않고 저 따위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또 화가 나네. 비교가 그 얘기하니까 상황 아닌가. 네, 웃어야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뭐 그 공무원 교육하는 모습 참 의미 깊게 또 네. 감동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적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질문도 그렇고 저는 그리고 또 하나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 야, 저 사무관 지금 이제 예비 사무관들이죠. 네. 저 사람들의 질문이 수준이 높다. 음흠. 기자들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 기자회견할 때 짜고 치는 질문보다. 거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아, 좋았어요.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물어. 네. 예를 들면 나이 많은 그러니까 가면 주무관들이나 또는 밑에 직급은 낮지만 나이 많은 분도 많잖아. 많죠. 예. 그 사람들과 어떻게 잘 지내면 돼요? 네. 또 막내로서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질문들 거침없이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고 성과에 대해서도 대통령 되시거나 성과가 뭡니까? 그러니까 아주 주식 오른 것밖에 없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는 솔직하면서도 담백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예비 공무원들한테 정말 필요한 얘기들을 해준 거예요. 맞아요. 그게 바로 그리고 이 공무원 교육에 특강을 간 게 노무현 전 대통령 때 하고 20년 만이에요. 거의 그 전에 아무도 예. 없었어요. 예, 중간에 간 사람이.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그 공직 사회에 대해서 원하는 말 그리고 기준 이런 것들을 잘 제시했다. 감동적이었죠 사실. 그 뭐 좋은 얘기도 했지만 이제 또 안 좋은 얘기. 아이. 우리 수요일 남자에서 또 아, 화나는 그렇죠. 얘기들 좀 해야 화나는 되니까. 얘기 해야죠. 예. 이진숙 방송위원장이 아유, 먼저 화가 나. 해보겠습니다. 이름만 들으니까 화가 나네. 이름만. 예. 이름이 왜 그래? 그리고 보니까 이 사람도 그렇지만 또 장관 후보자 한 명도 이름이 같아. 그러니까요. 이름 같아요. 두 네. 사람이. 자, 과천 청사로 출근을 하면서 음. 방긋 미소를 짓더라고요. 왜 이렇게 웃습니까? 자꾸? 웃음이 나와요? 예. 웃음이 나오냐고 지금 예. 웃을 때냐고요. 지금 방통위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웃음이 나오냐고. 탄핵 당했다고 물론 헌재에서는 5대 4인가요? 그때 정확히 좀 기억이 안 네. 나는데 그래서 돌아오긴 했지만 그랬지만 이게 웃음이 나오는 자기 때문에 지금 방통위가 엉망진창이 돼서 운영을 못 하고 있잖아요. 네. 업무가 정지된 상태예요 지금 실제적으로 혼자 남아 있어가지고 본인이 물러나면 5명 다 채워져서 제대로 돌아갈 텐데 본인이 그 자리 차지하고 앉아 있다 보니까 결국은 방통위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웃음이 나오냐고 지금 자기는 그냥 할 일 없이 앉아 있다가 월급 받으니까 좋은가 보지? 그 관용차 사고 다니면서 운전사가 운전을 관용차 타고 다니고 일도 하면서 월급 받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법카를 제대로 쓰고 있나 모르겠네. 네. 이게 멘탈이 좋아서 뭐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간 이진숙 방통위원장 좀 국무회의 관련 가서 논란 발언 엄청 많았지 않습니까? 엄청 많았죠. 사태를 좀 정리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 일단 처음으로 뭐라 그랬냐면 이게 본인은 사실은 뭐 나중에 얘기 나누겠지만 국무회에 참석할 자격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자격이라고 얘기한 뭐냐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무회의 참석 인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참석해야 한다. 그 규정이 없어요. 이 사람은. 방통위는 재량으로 대통령이 오라고 해서 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참석한 사람인데 와서 하는다는 얘기가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그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일어났잖아요. 네. 방송 3법 관련해서 얘기하다가 방송 3법 관련해서 질문을 받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통령이 방통위 안을 만들어 보라고 지시했다. 최민희 위원장이 이거 확인해 봐야겠다. 그래서 네. 실제 대통령이 확인했고 강효정 대변인이 지시한 게 아니고 의견을 물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랬더니 나중에 와서 그게 더 웃기다고 보는데 저는 그리고 나서 다음 날 국무회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회의를 끝내려고 하는데 계속 말을 꺼내면서 자기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기 하겠다. 뭐 예. 네, 예를 들면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은 대통령이잖아요. 그럼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이 회의를 끝내려고 하면 멈춰야 되는 거 아니야. 한 번 정도 그럴 수 있어요. 얘기 그런데 대통령에서 끝내겠습니다. 발언하지 마세요. 네. 그럼 그만해야죠. 근데 또 말을 시작한 거예요. 이런 무리함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 업적으로 와 있는 거 업적으로. 그냥 참관인. 참관하러 온 거죠. 원래 그렇죠. 같으면. 본인이 참석 대상이 아니라니까 법에. 예. 그런데도 와 있었어요. 그러면 회의를 주재하는 대통령이 멈추라면 멈췄어야죠. 그렇게 해서 또 얘기를 하고 또 그뒤 아까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방송 3법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정치는 없다는 제목에서 지시한 것과 의견을 물은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 자, 지시와 의견을 물으는 게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차이가 없어요? 있죠. 이게 지시는 네. 시키는 거고 그렇죠. 의견 묻는 거는 참고하겠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의견을 물어보는 것과 지시는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거죠. 근데 이진숙 위원장이 자기 그 SNS다가 이렇게 올렸어요. 지시한 것과 의견을 물은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제대로 이해도 못하는 거야. 지시와 의견 물은 거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이 이제는 참을 만큼 참았다 이런 분위기예요. 네. 그래서 못 오게 한 겁니까? 그렇죠. 그 참석 대상에서 뺐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법에 규정이 있다니까요. 네. 국무회의는 어떤 사람들이 참석한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장관들이 국무위원들이잖아요. 그 네. 사람들은 당연히 참석해야 되겠죠. 그리고 반드시 배석해야 될 이론들이 있어요. 뭐 위원회에 있는 것도 있지만, 근데 그 안에 방통위가 없다니까요. 이거는 편의상 대통령의 필요에 의해서 참석하라고 얘기를 한 것이지 네. 반드시 참석해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제외한다고 뭐가 문제가 되는데요? 아니 법의 근거 불법적인 일을 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면 모르지만 이준석 위원장의 태도를 보면 그동안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참아주고 그래도 예전부터 들어와 있었으니까 그래 그러니까. 오라 이래서 온 거잖아요. 예. 근데 법적으로 방통위원장이 참석할 의무가 없어요. 자격도 없고요. 네. 그 사람을 안 오겠어요. 그거 뭐가 문제인데요?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방통위원장 임기가 지금 아직 많이 남아 있고, 근데 지금 교수님 설명처럼 방통위 업무가 지금 불가능한 상황 아닙니까? 멈춰 있어요. 야 이게 참 이게 어떡합니까? 임기가 언제까지? 내년 8월 네. 24일까지예요. 그러면 뭐 1년 더 1년 남았는데. 남았어요. 근데 계속 이렇게 되면요, 방통위 업무는 마비가 돼요. 못하죠. 아무것도 못해요. 예. 방통위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5명의 위원이 정원이 5명이거든요. 5명이 함께 합의해서 문제를 처리하고 안건을 처리해야 돼요. 회의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지금. 네. 혼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자기 때문에 이러는 거잖아요. 자기가 물러나 주면 모든 게 잘 풀려요. 자기가 안 물러나고 버티고 앉아 있으니까 방통위가 완전히 식물 방통위가 돼버린 거잖아요. 네. 거기에 일하는 직원들은 뭐 어떻게 했어요 또. 그러니까 업무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가 없어요. 김태규라는 사람 부위원장을 그것도 이제 윤석열이 임명했던 사람이잖아요. 네. 7월 1일 날 사퇴하고 나갔죠, 나갔잖아요. 그 사람은. 네. 그래서 혼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회의 개최를 못해 혼자 있으니까 5명이 정원인데 이러니까 방통위가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방통위 되게 중요한 기관 아니에요? 중요한 기관이죠. 왜냐하면 방송사하고 통신사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그 정보 유출 이런 네. 것도 다 여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규제를. 그리고 방송사의 재승인 심사도 지금 계속 밀려 있어요. 계속 하지 못하는 상황이 네, 됐고. 네. 그리고 이제 방송 관련된 규제라든지 인터넷 관련된 규제도 여기서 일정 부분 하는 게 있거든요. 방통위가. 네. 이런 업무가 그대로 스탑돼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초래한 사람이 누구? 이진숙이에요. 이진숙이다. 자기가 물러나야 해결이 될 거 아닙니까? 그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수사 지금 받고 있죠. 법카 사용의 횡령, 네. 뭐 배임 등등으로 그 수사는 좀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이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을 물러나게 한
계기가 뭔지 아세요? 그때 수사 했죠. 기소되자마자 잘랐어요. 네. 그러니까 한상현 방통위원장 당시에 임기가 남아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면 이준숙처럼 한다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상희 위원장이 그때 뭐 이제 논란이 되는 사건이 있었죠. 네.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의 점수 조작 문제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됐었는데 그 건으로 기소가 됐어요. 검찰이 기소를 해가지고 네. 기소되자마자 해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준숙 위원장이 지금 3건의 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네. 첫째는 뭐냐면 공수처에 촛불행동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는데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주의 경고가 나왔잖아요. 네. 이걸 고발을 했어요. 아하. 그러니까 정치인은 중립성을 지켜야 돼요. 공무원 중립성 의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에? 있죠. 그럼 위반했으니까 고발했어요. 예. 공수처에 수사를 하고 있고 공수처에 또 하나 수사가 있습니다. 2건이 지금 수사가 계류가 돼 있는데 고발이 돼 있는데 네. 하나는 AI 변호사라고 불리는 김경호 변호사. 김경호 변호사가 뭘 고발했느냐? 방통위가 지난번 여기서 다뤘는데요. PC 하드웨어를 전부 다 파쇄한 거. 네. 요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걸 또 고발을 했어요. PC 하드디스크를 무단 파쇄한 건으로 공수처에 고발이 돼 있어요. 이거 수사가 2개가 진행이 돼야 되고요. 네. 마지막 하나는 잘 아시는 것처럼 법과 유용. 법과 유용 많이 했잖아요. 예, 빵 사고 네. 뭐 와인 사고 본인 대학원 다니는데 쓰고 뭐 본인 집 근처에 쓰고 이런 것들 때문에 민주당이 고발을 했어요. 또 네. 요것도 수사가 되고 있어요. 이 3개의 수사. 되네요. 이 중에 하나만 기소가 돼도 바로 해임이 될 수 해임이 있습니다. 된다. 이렇게 좀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는 게 뭐 본인이 보수의 여전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뭐 불려지고 있잖아요. 결국 대구시장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본인은 부인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 이재명 대통령이나 현 정부에게 비판적인 어떤 말을 많이 해서 네. 핍박받고 그 이미지 가지고 대구시장에 출마하려는 거 아니냐. 네. 제가 여기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고요. 본인은 물론 부인하고 있지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연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 이준석 위원장이 출마한다고 한들 공천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좀 제가 대구 출신이라서 네. 그런지 몰라도 대구시장 자리가 지금 어쩌면 국민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예요. 중요한 자리죠. 대기 정말 확실히 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자리. 공천만 받으면 되는 예. 자리잖아요. 그걸 이진숙을 준다고요? 그 어렵죠. 안 줄 것 같은데요. 근데 본인은 아마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본인 마음이야. 뭐 그렇지, 모든 사람 마음이야. 마음은 다 갖고. 그래서 더 핍박을 받는 걸 아. 자극을 하는 거지. 이재명 대통령도 자극하고 정부도 자극해서 예. 더 자기를 공격해달라 이런 이미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네. 지방선거랑 또 연관성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 얘기 네.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30억 이상 거액의 돈다발이 발견됐다 이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도 민형사상 고소해서 뭐 법적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보도가 나왔잖아요. 와우. 수억이 돈이 많이 있었다. 네. 얼마라는 얘기까지 나오게 없어요 됐는데. 그러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 거액의 돈다발이 발견됐다는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서 네. 민형사상 소송에 나섰답니다.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억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대요. 손해배상까지. 돈도 많으신데 또 억대의 손해배상 청구를 또 하셨네요. 32억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행태는 입을 막겠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좀 특이해요. 저 사람도 네. 내란에 아주 큰 책임 있는 전 정부의 그렇죠. 그렇게 실세 보이죠. 같은 사람인데 네. 요래저래 다 거짓말하고 빠져나가고 급기야는 내란 책임도 안 지고 본인이 책임을 묻는다고 저렇게 나서는 모습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납득이 안 되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특히 이제 네. 그 문제가 문제가 있어서 언론에서 막 비판을 받는 사람들이 하는 대체적인 반응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언론사들이 이제 보도할 때 상당히 유축되지 않겠어요? 네.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변호사에 괜찮겠지만 기자의 입장에서는요. 자, 변호사 선임해야죠. 돈 들어가죠. 네. 그다음에 조사받으러 가야죠. 시간 뺏기죠. 이러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변호사들도 다 또 그래요? 변호사 선임해요. 자기가 하기 좀 많으니까 스트레스 받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식으로 괴롭히는 거야. 맞습니다. 입틀막 하는 거야. 입틀막. 못하게 아니, 보도 돈다발 못하게 아니면 아니라고 그렇다고 얘기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그리고 얘기 안 그 하고 많은 수사관들이 봤다고 하는데 고발을 하잖아요. 고발을 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본인에 대한 비판적 기자 못 쓰게 하려고 이런 짓 하는 거예요. 특검 기본적으로. 조치가 필요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 KBS 22시 생방송권 원래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증언을 했었죠. 이것도 특검이 명확하게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네. 거예요. 그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경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당일날 오후 8시 40분쯤에 본인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비상계엄을 얘기를 들었고 일부 국무위원들이 반대했다. 그때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22시 10시죠. 밤 10시에 KBS 생방송이 준비돼 있다. 나 가야 돼.
그런 얘기 들으셨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나 되돌릴 수 없어. 그러고 갔다는 거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KBS한테 이미 얘기를 했다. 아 왜냐면 10시에 생방송 하려면 준비를 시켜야 되잖아요. 준비시켜야 되죠. 여기도 생방송 하려면 미리미리 준비하고 해요. 몇 막 시간 와서 전에 막 하는 거 준비해야 아니잖아요. 된다. 몇 시간 전에 준비해야 아니 된다. 박지훈 변호사 미리 와서 분장하고 또 여기 스태프들도 앉아가지고 다 준비하고 그리고 방송이 들어가지. 저는 엄청 빨리 오진 않지만 우리 스태프들은 엄청 빨리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10시에 하는데 그 전에 몰랐다고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미리 말이 다 안 알고 되죠. 준비를 해야 방송이 가능한 거예요. 요거는 다른 얘기가 한데 결국은 그 12월 3일 네. 내란이 있던 밤 언젠진 모르지만 KBS도 알고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하나 이제 논란이 되는 게 예. 뭐냐면 이 보도를 담당하고 있는 본부장이라고 그러죠. 네. 이 정부의 통합 뉴스룸 국장이네요. 명칭이 네. KBS 통합 뉴스룸 국장이 일반 방송사의 보도국장 보도국장 같은 사람, 같은 것 같아요. 보도본부장. 예. 이 사람이 퇴근했다가 네. 급히 회사로 돌아왔대 당일날. 아. 왜 퇴근했다 돌아왔냐는 요거 거야. 저는 요거 애매하잖아요. 특검에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퇴근하면 집에 있어야지 왜 돌아오죠? 회사에 밤에? 네.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이것도 저는 네. 내란의 공범 내지 주요 종사자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물론. 보이죠. 의혹이 있어요. 그래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이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 있잖아요. 부하 간부에게 했던 말도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KBS에서 간첩죄 관련 보도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그러면 KBS가 어떤 보도를 할지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 이상 어떻게 이런 걸 알 수 있겠어요. 그것도 군사령관이 네. 방첩사령관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KBS는 이미 알고 있었을 정황이 있고 알고서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 거죠. 지금 그 KBS 임원들 박장범 비롯해서 아무도 안 바뀌고 있는데 안 바뀌고 있어요. 보면 박장범 전 사장이 박민 네. 당신은 박민이었어요. 당신은 박민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국장들 이런 사람들 다 지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조치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있어야죠. 예.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당시 국장인 최재현 국장인데 최재현이 이 사람이 사측을 통해서 이런 발표를 했어요. 네. 본인은 대통령의 발표 2시간 전에 대통령실 인사 누구와도 통한 사실이 없다. 이렇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 자, 누구와 통화한 적 없는데 그러면 대통령실 관계자 아닌 다른 사람하고 통화했으면 어떡할 건데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자기는 몰랐다고 얘기하는 여러 정황들을 보면 몰랐으면 방송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돼. 생방송을 그리고 거짓말하고 생방송을 있어. 할 때 보세요. KBS 스튜디오 와서 한 게 아니에요. 네. 대통령실 어디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원 생중계를 해야 돼. 그럼 네. 미리 다 짜고 그다음에 그 계획하고 연결을 어떻게 할지 다 그게 하는 모를 거예요. 수가 없다니까. 왜 사람들이 불가능해요. 거짓말을 이렇게 뻔뻔하게 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조사해야 돼요. KBS 관련된 조사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특검이 할 거라고 저는 뭐 봅니다. 당장은 윤석열이 저기 안 나와서 저런 문제지만 네. 언젠가는 조사를 해야 되고 책임 있는 사람들은 다 처벌을 좀 해야 됩니다. 거짓만 띄면 거짓말하고 말이야. 처벌 다 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해야죠. 네. 문제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물러나게 하고. 참, 물러나야죠. 그럼요. KBS 언제 출연하십니까? 안 합니다. 아직까지 못 하고 있어요. 연락이 안 해요. YTN도 좀 이따 YTN 예, 얘기하겠지만. YTN 얘기 하시죠. 그러면. YTN, KBS 둘 다. 연합은 나가세요? 안 다 나가시네. 못 연락이 나가시네. 안 와요. 예. 나를 싫어하나 봐. 자 일단은 YTN, TBS 이 방송국도 얘기 좀 하면 네. TBS가 탄압을 좀 받아서 지금 몇 년째죠? 몇 지금 년째 오래됐죠. 지금 정확히 지금 기억도 안 나네. 그러니까 급여 자체도 못 받고 있죠? 오세훈 시장이 네. 들어선 이유죠, 사실은. 네. 그 이후부터 이제 핍박을 받으시 거의 윤석열 정권 시작되고 오세훈이 시작됐잖아요. 네.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부터니까 거의 한 3년 된 거죠, 결국. 네. 네. 지금 TBS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서울시 방송이기 때문에 네. 그 뉴스공장 지금 뭐 김어준의 때문에. 뉴스공장 그것 때문에 지금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시작이 됐죠. 왜냐하면 네. 그 오세훈 시장이 지난달 11일 날 서울시의회에 출석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김어준 씨가 나 네. 돌아올 거야라고 한 것이 TBS 지원 중단에 불을 지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돌아올 거 해도 돌아가지를 못하잖아요. 갔어요. 네. 안올 거고 당연히. 아니 그럼 본인이 김어준 씨가 나갔으면 그다음부터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원을 끊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KBS에 대한 지원 조례를 서울시 의회에서 폐지해 버렸어요. 네. 그 첫 번째 이걸 하다 보니까 돈을 원래는 2021년에 320억, 2020년에 232억 네. 출연금이 서울시에서 넘어왔어요. 그걸로 운영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지원금을 준다는 이유로
광고를 못 하게. 물론 세 개 중에 하나인가 영어 방송인가 광고를 할 거예요. 아마 나머지는 광고를 못 하는 걸로 네. 알고 있거든요. 협찬만 가능하고. 네, 맞습니다. 그게 이유가 뭐냐면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서 지원금을 주니까 너희는 광고하면 안 되라고 해서 광고를 못 하게 한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어떻게 이제 운영을 하냐고요. 그래서 월급을 지금 못 받고 있어요, 직원들이. 네, 저는 이제 제가 TBS 뭐 저도 출연하고 우리 네. 최 교수님 출연하셔가지고 예전에 저는 그랬었죠. 진행도 하고 그래서 네, 맞아요. 참 마음이 안타까운데 나중에 이게 가능하다면 이걸 끊게 된 계기하고 그것도 저는 범죄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개인적인 이런 어떤 그런 걸로 방송을 못하게 하면서 네. 지금 직원들 월급도 월급도 못 받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전혀 없는 상태예요. 예, 복귀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내년 지방선거 맞춰야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그렇죠. 좀 불가능해 시장이 바뀌어야 돼요. 시장이.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하는 거고.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완전히 네. 빼버렸거든요. 네. 원래는 출연기관이요. 물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출연기관이에요. 미디어 재단으로 만들었으니까. 네. 근데 재단이라 하더라도 서울시가 지원은 가능해요. 근데 출연기관 목록에서 빼버리는 바람에 지원을 그러니까요. 못하게 됐으니까 이걸 복권시키면 돼요. 예를 저는 들면 이거 나중에 그 지금 피해본 임직원들 있잖아요. 방송국 손해배상? 뭐 저희도 마찬가지고 네네. 이 사람들이 다 손해배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짓거리를 하는 사람은 네. 나중에 어떻게 당한다는 걸 보여줬으면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맞아요. 그렇게 할 가능성이 좀 해야 있다고 생각해요. 됩니다. 피해를 준 사람에 네. 대해서는 피해 보상을 하게 만들어야죠. 네. 네. 책임지게 만들고 의회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바꿔놔야 돼. 지금 네. 국민의힘의 의회가 숫자가 많다 보니까 지들 마음대로 이렇게 막 하거든요. 네네. 이거 못하게 막아야죠. YTN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YTN은 지금 유진그룹 예. 이 최대 주주 자격이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자격을 박탈하고 공적 좀 지배 구조로 다시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진그룹을 퇴출시킬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특히 그 YTN 인수할 때 그때 좀 불법성 문제가 좀 제기되고 있잖아요. 있었죠. 제가 여기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유진그룹이 2023년도에 원래 이제 대주주가 되려면 공기업 성격의 두 개 회사의 주식을 같이 가져야 돼요. 네. 그게 어디냐면 한전 KDN하고 한국마사인데 이 지분이 YTN 지분이 총 30.95%예요. 그러니까 한 40% 되는 거예요. 약 40%. 예. 요 지분을 이 두 공기업이 갖고 있었어요. 이 공기업이 인수하는 과정, 그러니까 유진이라는 회사에서 인수하는 과정, 이 공기업 두 개의 주식을 함께 모아서 팔았어요. 네. 그 이러면 안 돼요. 그럴 필요 없는데. 그럴 따로 필요가 없을 팔아야지 뿐- 돈이 좀 더 많이 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배임 혐의예요. 예. 그러니까 한전 KDN과 한국마사회가 각각 주식을 갖고 있는데 합치면 40%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따로따로 팔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많은 돈을 줘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회사가 이익이잖아요. 네. 근데 이걸 합쳐서 싸게 팔아주게 했어. 예를 들면 그러면 배임 혐의가 있는 거예요. 회사에 손해를 끼친 거예요. 이걸 한 사람이. 예. 그 이제 방통위가 이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방통위의 그 과정에 불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해야 된다는 거. 네. 배임 혐의 첫째. 두 번째는 그때도 2명 있어서 방통위가. 아, 2명이서 했어요. 방통위 의사 결정을 2명이 했다. 그럼 불법이죠. 불법이라고 지금 여러 개 나오고 있잖아요. 재판에서. 네, 재판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따지면 이 사안도 무효가 될 수 있다. 네네. 그래서 되돌려 놔야 된다는 거예요. 유진으로 넘어갔던 1년 전에 2023년이니까 1년 좀 넘었죠. 네. 요 과정에서 최대 주주 변경을 승인하는 게 방통위가 하는 일이거든요. 네. 이 승인 과정에서 2명이서 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냐면 기본 심사 기각을 하루 만에 의결을 하고 2주 만에 심사를 끝내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건 너무 졸속으로 한 거 아니냐. 이런 요소도 함께 있기 때문에 요거 그때 당시에 최대 주주 변경 승인을 불법으로 보고 요걸 되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YTN 노조 그리고 일반 이제 시민사회단체 주장인 거죠. 저는 또 생각이 드는 게 뭐 세계일보나 이런 데서 YTN 인수 같은 거 계속 요청했죠. 세계일보 죄송해요. 통일 통일고 그런 보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보도들이 있죠 예. 지금. 예, 예. 그런 것까지 좀 확인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혹시나 당연하죠. 유진이 어떤 경위로 어떻게 인수를 하게 됐는지 불법 과정 다 확인을 좀 해서 확인해야죠. 예. 문제가 있다면 돌려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 뭐 분명히 저는 김건희나 그 위에하고 관련성이 없다고 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보기 어렵죠. 예. 왜냐하면 로비를 한 정황 속에 로비를 했으니까 YTN 인수 그런 관련된 거예요. 로비가 있었잖아요. 예, 예, 그런 맞습니다. 얘기가 있다는 검찰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수사 보도가 그런 내용으로 본다면 통일교 측에서는 왜 그런 YTN 인수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네. 또 로비를 유진은 무슨 이유로 그렇죠. 저걸 받게 됐는지도 찾아봐야 그건 아직 되겠죠. 조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거 해야 조사해야 됩니다. 돼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최대 주주 변경 과정에서 불법성은 없었는지 불법이 있었다면 이건 되돌려놔야 되니까 무효를 시켜야 돼요. 네. 다시 그래서 주식을 그때 이제 처분한 상황에
이 부분을 바로 잡아서 YTN을 공적 구조, 지배 구조를 가진 그런 방송사로 만들 필요가 있죠. 맞습니다. 그때 바꿔놓는 게 KBS하고 YTN은 이런 식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지난 윤석열 정부 때 YTN은 뭐 유진 같은 그룹에 넘겨버리고 KBS는 이사회 통해서 사장 바꿔버리고 이랬는데 MBC는 못한 거죠. 못한 뭐 거죠. 재판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왔는데 YTN하고 KBS 정상화시키는 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데 방송 3법 지금 개정안 통과되면 그 부분 사장하고 이제 보도국장 교체가 가능해지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이러면 방송 정상화는 좀 더 빨라진다고 봐야 됩니까? 이 부분은 제가 의견이 다른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말씀 그래서 많이 좀 하셨습니다.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지금의 방송 3법 개정안이 되면 그럴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방송 3법에서 중요한 게 사장을 선임하는 과정에 두 개 크게 다른 점이 있어요. 이사를 추천하는 추천 단위가 변경이 됐고요. 두 번째는 사장 추천위원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두 번째는 찬성. 사장 추천위원을 100명 정도로 만들어서 100명 이상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1차적으로 거르는 거예요. 3명이 후보를 올리면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한 명을 결정하는 이런 구조로 가는 건 잘한 일이에요. 저는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이사 구성, 방송국 이사 구성에서 이사의 숫자를 늘리는 건 오케이. 그건 괜찮아요. 두 번째, 이사를 선임하는 추천하는 추천 단위를 원래 국회에서 했었거든요. 여야가. 요거를 여야하고 거기서 좀 숫자를 줄이고 40%막 60%를 외부에 돌리는 거예요. 근데 외부에 돌리는데 추천 단위가 어디냐면 시청자위원회. 제가 말씀드렸죠. 시청자위원회는 사장이 임명한다고요. KBS 시청자위원회 KBS 사장인 이 박장범이 임명했다고요. MBC는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뭐 예를 들면 EBS도 마찬가지. EBS 사장이 한 거예요. 사장이 임명한 사람들을 이사 추천권을 주는 게 맞느냐? 첫째 그게 첫 번째 의문이고요. 두 번째 의문은 이게 직원이에요. 직원, 임직원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직원 누구? 노조가 한두 개예요? MBC, KBS 노조 많잖아요. 어느 노조로 할 건데요? 그러면 직원으로 돼 있어요. 추천하는 게 어느 노조? 1노조, 2노조, 3노조 많잖아요. MBC도 그것도 문제고. 세 번째 변호사 단체, 변협. 변협이 뭐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어떤 곳인지 아시잖아요. 물론 뭐 변협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꼭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람 보니까 자기 친한 변협 회장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EBS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EBS는 교총이 추천하게 있어요. 교총. 그러니까 교육 단체라고 돼 있는데 교총이 대부분 교육 단체에 가장 크니까 교총에서 누가 온 줄 아세요? 교총 회장 자기가 왔어요. 이사로.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언론 학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언론 학회 다 다니잖아요. 세 군데. 그중에 두 군데는 약간 보수적이에요. 이런 데서 추천하는 사람이 이사가 되면 사장 선임이 제대로 되겠냐고 제가 그래서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하여튼 지금 개정안이 속도를 좀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통과가 될지 저 중간에 좀 바뀔지 그 부분은 지켜보겠습니다. 순례남자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